토양에 칼슘을 충분히 주었는데 흡수가 안 된 이유, 불용화된 거예요. 킬레이트 칼슘은 왜 흡수율이 높다고 얘기하느냐? 불용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킬레이트 칼슘의 종류가 많다던데? 예, 많아요. 칼슘 이온을 감싸서 붙잡아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킬레이트 칼슘의 종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칼슘이 있죠. 화학적인 칼슘도 있고 유기 칼슘도 있고 그 다음에 석회라고 우리가 토양 계량제로 사용하는 칼슘도 있어요. 농약방에 가보면 킬레이트 칼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칼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에 잘 녹는 거, 물에 안 녹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칼슘이냐, 천연 물질에 의한 어떤 그런 칼슘이냐, 광물질에 의한 칼슘이냐, 여기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칼슘의 함량이 이렇게 있는데 CaO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산화 칼슘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요 산화 칼슘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료회사 입장에서는 19.9보다 26.5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내 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료회사들은 산화 칼슘의 함량을 표기하고 있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질산 칼슘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왜 가장 많이 쓰냐면 칼슘의 함량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 질산태 질소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짓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질산 칼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염화 칼슘이 있는데 염화 칼슘은 칼슘 함량이 약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잖아요. 가격도 싸거든요, 염화 칼슘이. 그런데 대부분 염화 칼슘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염소 때문에 토양에 염류집적이 발생할까봐 좀 기피들 하시죠. 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오늘 아주 중요한 EDTA 아미노산 이런 것과 결합된 칼슘이 있고요. 또 해조 추출물에 있는 알긴산 이런 거랑 결합되어 있는 칼슘이 있고 휴믹산하고 또 결합된 이런 칼슘들을 우리가 킬레이트 칼슘이라 그래요. 오늘 주제입니다. 킬레이트 칼슘.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 개미산, 구연산 이런 것들은 유기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기산과 결합된 칼슘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유기산 칼슘이라 그러고요. 여기 보면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실제로 우리가 인산칼슘, 항산칼슘, 탄산칼슘을 토양에다 그냥 넣어봐야 칼슘 흡수는 안 돼요. 고체 형태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 뼈의 성분이 인산칼슘이에요. 그리고 칼슘이 팡하고 붙어 있어요. 이건 석고라 그래요. 석고. 칼슘이 탄산, 이산화탄소하고 결합됐어요. 이게 석회석, 돌이에요. 당연히 흡수가 안 되겠죠. 토양에다 왜 뿌리느냐? 이거는 이제 토양 계량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물에 녹는 칼슘을 토양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 속에 칼슘 이온으로 이제 존재를 해요. 그 칼슘 이온이 토양에 들어가서 인하고 황, 탄산 이거랑 결합해서 불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슘은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칼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토양 분석을 해보면 내 토양의 칼슘 함량이 높은데 근데 칼슘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생석회 있죠. 생석회가 물과 반응해서 반응이 끝나면 그걸 이제 소석회라 그래요. 당연히 생석회가 산화칼슘이기 때문에 산화칼슘의 함량은 생석회는 10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석회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산칼슘 이런 차이가 뭔지 이렇게 다양한 칼슘 중에서 우리는 어떤 칼슘을 써야 되고 토양에서 불용화되지 않고 잘 이용이 되는 칼슘의 형태는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칼슘은 킬레이트 칼슘입니다. 킬레이트가 뭘까요? 킬레이트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집게발을 의미해요. 집게발. 칼슘 이온이 토양에 딱 들어가고 뭐 인, 황, 탄산 이런 거랑 결합해서 불용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합하지 못하게 뭔가가 이 칼슘 이온을 꽉 붙잡아줘요. 결합 못해요. 그런 칼슘을 킬레이트와 칼슘이라고 합니다. 토양에 칼슘을 충분히 주었는데 흡수가 안 된 이유 말씀드렸죠? 불용화된 거예요. 킬레이트 칼슘은 왜 흡수율이 높다고 얘기하느냐? 불용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킬레이트 칼슘의 종류가 많다던데? 예, 많아요. 칼슘 이온을 감싸서 붙잡아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킬레이트 칼슘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물에 녹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칼슘 이온하고 염소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 더 볼게요. 이 칼슘 이온이 나눠졌어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탄산칼슘이 되죠. 이 탄산칼슘은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킬레이트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물에 녹아져 있는 요 칼슘 이온을 꽃게 두 마리가요. 이 칼슘 이온을 감싸요. 감싸고 꽉 붙잡고 있어요. 잘 붙잡고 있으면은 킬레이트 능력이 좋은 거고요. 느슨하게 붙잡으면 킬레이트 능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붙잡고 있으면 오랫동안 갑니다.
됩니다. 오랫동안 가면 인, 황,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하고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화가 안 되고 식물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꽃게에 해당하는 물질, 그거를 킬레이트화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합성 물질에는 EDTA, EDDHA, DTPA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천연 물질에는 대표적인 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18가지 중에 글리신, 글루탐산 이런 아미노산은 이런 칼슘 이온을 킬레이트화 시켜줘요. 잘 감싸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연산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휴믹산, 풀빅산, 해조 추출물 성분 중에 알긴산이라고 있는데 그 알긴산이 이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킬레이트화 물질을 잘 사용을 해서 칼슘을 킬레이트화 시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사가 잘 돼요. 칼슘 부족 현상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칼슘이라는 이 양분은 가장 느리게 이동을 해요. 그 이유가 물에 녹아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체관으로는 이동을 잘 못해요. 과실로 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미리미리 주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칼슘은 생육 초기부터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칼슘을 많이 넣다 보면 토양 속에서 불용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용화되지 않는 킬레이트화된 칼슘을 넣으면 되죠. 그럼 칼슘 결핍 현상이 잘 안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붕소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붕소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붕소 칼슘 복합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이거는 수용성이면서 그냥 칼슘의 이동성보다는 좋습니다. 아주 많이 좋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칼슘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칼슘의 이동성을 높여줍니다. 단비 미생물 배양할 때 붕산을 넣는 이유예요. 칼슘의 이동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질산 마그네슘을 넣고 있잖아요. 마그네슘은 엽록소가 잘 형성이 돼서 광합성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킬레이트 칼슘 가장 좋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칼슘의 종류도 알아봤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킬레이트 칼슘, 그게 뭔지, 어떤 것들이 킬레이트화 시켜주는지 이런 거를 알아봤습니다. 킬레이트 칼슘이 시중에서 꽤 비싸죠. 자, 이 배양 키트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